카이로스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저희는 영적 낙곰수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영적 낙곰수. 네. 네. 자, 영적 조용기 목사님, 우리 김디모데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얼굴 빨개지셨어요. 예, 얼굴 빨개지셨어. 이 모습 처음 봤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영적 최자실 목사님, 우리 권지현 씨. 아니 왜 저는 또 왜 갑자기 조용기에 좀 맞추려면 네. 할렐루야 아줌마. 예, 영적 예. 장모님이 되겠네요. 아. 영적 장모님. 불어. 개족보 같습니다.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예. 저는 뭘로 할까요? 김성광 목사. 영적 김성광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그래, 우리 오정현 목사께서 영적 개그맨 우리 네. 오정현 목사님께서 영적 미세먼지. 마스크 누가 그러던데 네. 어떤 분은 그 합성인 줄 알았다고 어. 보고도 믿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 그분은 뭐 입만 열면 영적 땡땡. 네. 예. 근데 영적 청정 대사로 나가시려면 네. 마스크로는 안 되지 않나요? 그 어디 뭐 공기청정기라도 돌리든지. 그래서 말입니다. 이게 그 특별 새벽기도회 때 네. 이제 서초센터에서 특별 새벽기도회 때 이 게시판에다가 댓글 남기면은 이제 10명한테 상품으로 주는 거였대요. 예.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원래 이단 사이비들이 말입니다. 예. 한 방에 훅 가지 않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서서히 맛이 가죠. 처음에 오정현 목사가 이 그 모세 패러디 아시나요? 네. 예. 누가 팔 잡아주고 팔 잡아주는 거? 영적 모세. 그거 이상하다 한데 그 다음에 또 등신대 세웠지 않습니까? 예. 푸틴하고 뭐 반기문 뭐 이런 사람들. 예. 그다음 이제 영적 미세먼지까지. 네. 아이고. 그다음 얼마 전에는 또 포스터에 예.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주적 찬양. 우주적 찬양이요? 우주적 기도. 그거를 또 올렸어요. 그러니까 한 방에 맛이 가는 게 아니라 서서히 가고 있구나. 그런 좀 느낌이. 그게 전 들더라고요. 영적 개그맨이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웃겼어요. 예. 자, 그나저나 영적 낭보가 날라들었습니다. 예. 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석 허용이 됐어요. 그랬다는 소식이 지금 방금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요. 황교안은 영적 요셉입니까? 예. 그 요셉이란 이름을 이렇게 같이 붙이기는 조금 속상한 것 같습니다. 예. 요셉이 많으니까 네. 김철수만큼 흔해요. 아. 있어야 돼. 그러니까 너무 민감해하지 마시고. 요셉은 7년, 6년 카바라도 했지 황교안은 뭐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예. 솔직히 보면. 그렇죠. 예, 그 단지 총리였다는 거 말고. 시계 만들었군요. 시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요. 오늘 영적 낭보까지 네. 전해든 가운데서 바로 오늘 카이로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 주간에 그 낙태 주애가 폐지가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먼저 권지현 센터장님. 사실 뭐 저는 이제 여자 입장에서요 생각했을 때 그동안의 어떤 낙태죄를 그 존치하는 것 자체가 여성에게만 사실은 이제 모든 책임을 다 전가하는 그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렇죠. 낙태를 그리고 하면 이제 사실상 죄를 다 여성이 뒤집어 써야 되는. 그 예전에 이렇게 미혼모 시설 같은데도 이제 취재를 가보면 사실 이게 뭐 애가 여자 혼자 만든 것도 아닌데 글쎄 말이에요. 혼자만 다 그 책임을 다 이렇게 어깨에 다치고 그런 미혼모들 볼 때도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고 이거는 사실은 진작에 폐지가 되는 게 맞았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네네. 환영할 일이죠,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근데 보수 교회 쪽에서는 뭐 진작에 뭐 반대를 했었어요. 예. 네. 낙태죄는 유지돼야 한다, 존속돼야 한다 네. 이런 입장이었는데 목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보수교에서는 이제 낙태 니콜 네. 살인이다. 그러니까 살인죄를 법적으로 합법화 시켜주는 거다. 네. 라는 이렇게 단순화 시켜가지고 보거든요. 자, 그러나 네. 낙태죄 네. 피해지가 이퀄 낙태 장녀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세상에 어느 누가 낙태를 좋아합니까? 그러니까요.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낙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청소년들 네. 좀 기관에 있다 보니까 이 실제로 낙태를 한 아이들을 만나고 예, 뒤처리를 같이 해주고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목회자다 보니까 상담이 많이 들어와요. 무슨 상담이냐면 네. 아이를 이제 임신을 했는데 이제 지워야 되느냐, 네. 그러면 낳아야 되느냐. 근데 본인들은 이미 낳기 싫어해요. 마음의 네. 결정을 한 거야. 예. 네. 근데 이제 재차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예, 이렇게 상담 아닌 상담으로 이렇게 의중을 묻거든요. 네네. 근데 일단은 이번에 이 낙태 폐지 이게 폐지라고 보기도 그렇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쵸. 헌법 불합치. 그 헌법 불합치인데 네. 이 헌법 재판관들 2명은 합헌이다. 네. 그러니까 기존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고, 그리고 3명은 위헌이다. 당장 이 낙태죄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분은 3명이셨고, 그리고 헌법 불합치다. 그러니까 위헌이지만 이 헌법 불합치라는 게 위헌이지만 개정할 시간이 필요하니 이제 개정을 하라. 그렇게 하신 분들이 4명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상 위헌 헌법 불합치까지 합치면 합헌 2에 위헌 헌법 불합치도 포함을 한다면 네. 위헌 7명. 총 9명 중에 2명이 기존 체제 유지, 네. 7명이 이제 위헌인이 개정해야 된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상 기존이 개정이 될 수밖에 없는, 네. 그리고 폐지가 되든 개정이 되든 네. 이제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네. 법을 고쳐도 그 어느 때나 다 낙태가 가능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 네. 헌법 불합치가 나서 예. 결국 법을 바꿔야 되는데 예. 바꾸더라도 뭐 예를 들면은 뭐 한 달 후에 출산이어도 낙태가 가능하냐?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네. 이게 기존 법명을 보면요, 이제 제가 여기 갖고 왔습니다. 자기 낙태죄라는 이제 법이 있는데요. 그렇죠. 네. 형법 269조 1항에 자기 낙태죄는 낙태한 여성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집도한 의사는 동의 낙태죄로서 형법 270조 1항 수술한 의사도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그러니까 낙태를 하면 네. 현행법상 여자는 1년, 의사는 2년의 징역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임신을 혼자 하나요? 남자랑 같이 하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근데 네. 남성에 대한 처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 처벌이 졸라 이루어지지 않죠. 이건 사실 이제 저희 어머니 얘긴데 저희 엄마가 사실 그 본인도 의도하지 않게 한번 낙태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였냐면은 예. 저희 언니가 들어서기 전에 예. 이제 아기를 가지셨는데 저희 엄마가 이제 어려 보이시거든요. 지금도 동안이시거든요. 저를 그래요? 보면 좀 아시겠죠. 뭐 자매관계로 오인됩니까? 네? 자매관계로 오인됩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이제 엄마가 아이가 들어서서 이제 병원을 갔는데 이제 그때 한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테니까 좀 어떻게 약간 이렇게 아빠랑 좀 난처해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의사가 받아들였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사실은 이 뉴스에 나올 일인데 네. 의사가 그냥 그 약을 넣어서 아이를 지워버린 거예요. 어이구 세상에. 네. 그래서 그때 정말 죽을 뻔했대요. 그렇죠. 어머니가. 네. 그러니까 이게 낙태를 하더라도 여자 몸에는 굉장히 치명적이고요. 예, 예. 네, 아이를 출산하는 것과 똑같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여자라면 누구나 그리고 사실은 여자라면 다 모성애라는 게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아이를 당연하죠. 안 가져봤지만 그냥 지나가는 아이도 예쁜데 그럼 그냥 내가 가진 아이를 그냥 내 몸에 있는 그 나의 일부를 사실 지워낸다는 거는 그거는 쉬운 게 아닙니다. 뭐 네.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그 낙태의 고통은 출산의 고통과 같다. 맞아요. 이런 얘기도 네. 들었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낙태죄 폐지 반대하는 사람들 얘기는 이 낙태죄를 없애면은 성물란 네. 이게 가능해진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뭐 여성이 구체적으로 이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여성이니까 여성이 낙태죄 없어졌으니까 애 가져도 상관없지. 낙태하면 되니까. 이런 여성이 어디 있어? 그렇죠. 네. 몸 그러니까 함부로 좀 굴려볼까 이런 여자는 없습니다. 성물란이라는 이 논리 자체는 네. 지극히 남성적인 그러니까요.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거 한마디로 몰지각에 그냥 뭐
결정체죠.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저 시청자분들 딴 얘기만 하고 있어요. 지금 김경수 지사. 네. 이 저 보석 관련 소식만 얘기하고 계신데 영적 각성이 필요합니다. 아유, 우리 네, 저분들 관심사라서 여기 이해해 좀 주셔야 관심 합니다. 좀 가져주세요. 뭐야 이거? 예. 너무 당연했잖아요. 사실은 예, 그 예. 네. 김경수 지사 보석은 너무나 네, 당연했고 당연한 1심 판결 결과니까. 네. 법정 구속이는 정말 터무니없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예. 자, 영적 각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적 시선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래. 네. 뭐야, 저 무슨 임신은 영적 보석 이게 저는 말도 안 되는 개들이 나고 조용히 하시고 집중해 주세요. 예. 네. 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네. 아까 좀 김기문의 목사님 그 조금 더 보완하자면 남성도 처벌할 수 있어요. 예, 예. 처벌할 수 있는데 처벌할 방법이 마땅치 않지. 그러니까 예. 확실하게 그 말하자면 임신의 네. 한 당사자로서 그 남성이 확인이 돼야만 그 이 유산이 아니라 낙태했을 네. 때 낙태죄를 물을 수 있는 건데. 예.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 여성들이 이 낙태할 때 이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든지 혹은 뭐 결별하는 과정에서 이제 낙태를 한다든지 그럴 때 이제 그 남성을 이제 상대로 저 친구도 저 낙태한 당사자다 이렇게 낙인 찍지 않고서는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런 그렇게 것도 되면? 있고 이제 예를 들면 카톡을 통해서 나 어떻게 할까? 그러면 남성이 지워. 네. 이러면 뭐 이건 확실한 또 음. 빼박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낙태죄 폐지가 곧 낙태 장려다.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는 거는 그건 좀 무지의 소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현재 그 낙태죄에 대해서 네. 좀 보수 진영에 있는 목회자분들하고 그 교인분들이 좀 오해하고 계신 지점이 있는 게 뭐 장녀도 장녀지만 일단은 뭐 강간이라든지 성폭행에 의한 낙태가 열애돼 있거든요. 네. 낙태죄에서. 네. 근데 그게 열애가 안 돼 있는 줄 알고 개정하는 걸로 또 착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예. 그래서 일단은 낙태죄에 해당되지 않는 대표적인 두 케이스가 뭐냐면 이 강제적으로 예, 그렇지. 강간과 성폭행, 성범죄에 의해서 임신한 경우 이거는 낙태죄에 해당되지 않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이나 그 산모가 예. 여성의 건강의 이유라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문제 이렇게 그 그 유전의 애가 뭐 문제. 예컨대 좀 예, 예.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장애가 있을 예, 거다라고 맞습니다. 판단할 예. 경우 허용하도록 맞습니다. 돼 있는 거잖아요. 예. 저는 사실 그 점은 굉장히 너무 마음이 아픈데 여하간 예. 그래서 그런 경우만 허용이 되는 게 기존 법이었습니다. 근데 여성의 인권 이 내 몸 내 거니까 애 지우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이게 아니거든요. 실은 제가 현장에서 이 낙태를 그 시행했던 아이들과 그리고 여성 청년들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또는 이렇게 같이 보게 되면요 너무나 비참합니다. 왜 비참하냐면요 일단 여성이 병원을 딱 가면 네. 불법이잖아요. 예. 우리 못해 딴 데가. 그러면 이제 자기네들끼리 아는 데를 이렇게 있어요. 해주는 데가 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음지에서 하는 거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의사가 이거 자체가 불법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떠한 건강하고 안정적인 그러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를 못해요.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아요. 예.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자칫하면은 정말로 이게 최근 그 보도 중에는 그 미성년이 네. 낙태 수술을 잘못해서 사망한 사례도 아이고, 있거든요. 네. 세상에. 그래서 너무나 음지에서 완전히 여성의 몸을 망쳐버릴 수도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위험성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보수 진영에서 우려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주장이거든요. 그 베이비 박스라고 있어요. 네. 그 주사랑 공동체. 네. 그 관악구에 예, 있죠. 맞습니다. 거기 그 버려지는 아이들, 오는 아이들 중에 대부분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버려지는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주로 미혼의 미성년 아이들이 예. 사고 치고 예. 거의 다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허. 예,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이런 이 타가 시설 네. 그리고 아이 부모가 없는 미혼 아이들을 이렇게 해주는 기관들 관계자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종합해 보면
그 미성년 아이들이 사고 치고 맡기거나 이렇게 의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상적 사고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인 여성이라면 애 낳고 지우면 되지.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그럴 수도 없고요. 대부분 이런 사고를 누가 치고 그리고 뭐 지우면 되지. 이런 게 주로 누가 그러느냐. 이런 성교육이나 성가치관에 대해서 아직 미숙하고 이렇게 제대로 교육이 되지 않은 미성년들이 이런 사고를 많이 치고 실질적으로 이 퍼센티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사실 낙태를 줄이고자 한다면은 예. 이런 결국은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예. 그런 여성들, 특히 그 미성년 여성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 구제할 그런 안전망 같은 것들이 구축돼야 되는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개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 네. 그래서 낙곰수 때문에 영국에 그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놀랐어요. 여기 들어보니까 거기서 이제 성년이 되기 전 여학생이 임신을 했을 경우 애를 낳는다. 나라에서 집을 줘요. 오. 집을 줘. 예. 그거 10년 살 수 있습니다. 좋은 집이에요. 또 후진 집 아니야. 10년 후에 나 그냥 이 집에서 살래요 하면 그냥 집을 줘. 이러면 사실은 예. 뭐 물론 그것 때문에 그 뭐 낙태를 안 한다든지 그런 사람이 몇이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사회에는 뭐 아이를 가졌다. 미성년이 아이를 가졌다. 이 손가락질 문화 이게 매우 심각하다고요. 예. 최소한 이런 건 없는 사회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회 안전망이 전무한 가운데서 여성 혼자 다 책임을 뒤집어 써야 되는 상황에서 네. 뭐 낙태뿐입니까? 이 사회적인 어떤 그런 아주 묘한 시선 이런 거까지 다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네. 것들을 일소한다면은 낙태율을 확 낮춰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생명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낙태죄를 존속해야 한다는 어떤 교계의 주장이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네. 성범죄 처벌법이 통과된 교단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성범죄 처벌법. 예. 네. 뭐 기장도 통과 안 됐습니까? 네. 어. 한 군데도 처벌법이 통과된 곳이 없고요. 기장에서 뭐 얘기가 뭐 계속 많았던 있었죠. 것 같은데. 예. 그 계속 총회가 열릴 때마다 그렇게 뭐 안건으로 발의가 되곤 하지만 계속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어쨌든 이 지점에 있어서 좀 교계에서 네. 조금 이렇게 꼴사나운 게 있습니다. 뭐가 꼴사납냐면요. 네.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 이건 안 된다. 살인이다 이러면서 언성을 높이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네.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진짜 신앙적으로 순수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으나 네. 또 이면에는 너무 비겁하다. 왜 비겁하느냐? 이거는 찬반으로 보면 안 됩니다. 네. 페이지냐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했지만 어떤 여성이 애 낳고 지우면 되지 이런 사람 없거든요. 경시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각각 사연이 있고 어떻게 피치 못할 그 사정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하나하나씩 헤아리고 인생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좀 주도면밀하게 살펴보지 않고 아주 그냥 무자르듯이 안 돼. 폐지는 생명 경시야. 이런 프레임으로 딱 해버리면 제가 왜 이걸 비겁하다고 그러냐면요. 보세요. 그렇게 지금 큰 소리 내고 주장하는 소위 목회자들 각 교단에서 전병 사건 나고 오정현 사건 났을 때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안 했거든요. 네, 안 해요. 그런데 이거는 이해관계가 없고 이걸 딱 얘기를 하죠.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딱 얘기를 하면 보수교회에서는 그래도 이 인본주의와 세속화 시대에 생명 존중이라는 이 보수적 신앙 가치를 기치를 저렇게 진리로 선포하시는 목사님이 깨어있는 목사님이 계시는구나. 왜냐 결론은 낙태죄 폐지 반대는 생명 살리자, 태아 보호하자. 이제 그런 단순화 도식화시켜서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교계에서 낙태보다 더 심각한 성 목회자의 성 문제와 이런 성 범죄들에 대해서 단 한마디라도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그 낙태죄 반대하듯이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그게 저는 좀 봤을 때 좀 자가당착에 빠지는 모습이 아닌가. 생명 존중 얘기하는 목사들 그러면서 낙태죄는 없으면 안 된다 하는 사람들 내가 봤을 때 한 8할은
세월호 지겹다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나요? 그럴 거라고 예. 좀 봅니다. 예. 세월호의 304명의 정말 귀한 인명들이 사라진 것, 아직 진상규명 하나 된 바 없고 책임자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겹다 이러는 분들이 뭐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경시하는 사람들이 태아의 생명만은 그렇게 신경을 씁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그 교회마다 굉장히 갈등 같은 것들이 빚어지고 목사님들이 어떤 비리와 이런 것들에 상처받고 우는 성도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만약에 정말 그렇게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면 본인 때문에 상처받은 그 영혼 한 명 한 명 때문에 진짜 옷을 찢고 저 회개를 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네. 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낙태죄 폐지된 이후에 보수 교계가 들끓거나 뭐 뒤집어 엎거나 뭐 그런 게 전혀 없네요. 그냥 조용하네요. 뭐 성명 내고 네. 뭐 그런 정도.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는 일종의 구실이었어. 진짜 그들이 낙태죄 폐지를 반대했거나 혹은 낙태로 인해서 생명이 경시되는 상황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강연 같은 거를 좀 여시는 것 같긴 해요. 음. 뭐 이렇게 뭐 김지연 약사라든지 그 음. 보수 어떤 동성애 반동성애 진영 분들과 함께 좀 강연 같은 거를 하는 움직임은 있어 보입니다. 우리 황교안 전도사는 뭐 낙태 반대 입장을 얘기하면서 저출산을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뭐 이 인식이 뭐야? 여자는 애 낳는 기계다. 이런 인식 아니에요? 예. 그런 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렇게 내린 결론으로 인해서 지금 2019년이잖아요. 네네. 내년 2020년 12월 31일까지 음. 이제 이거는 이제 국회로 토스됐습니다. 음.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기존 낙태죄를 이제 법조항을 개정을 해서 다시 이렇게 통과를 시켜야 이제 개정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국회에서 내년 말 10월 30일까지 이걸 개정안을 통과를 안 시키면 그냥 폐지가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양지해서 좀 기독교계에서도 이거에 대한 좀 인식과 좀 이 개선하는 네. 그런 좀 강연이나 네. 이런 내용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제일 그 신경 쓰이는 것 중에 많이 사람들이 이제 의아해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낙태죄를 성립을 하는 구성에 있어서 이건 또 이제 또 견해가 다 달라요. 태아가 이제 자궁의 수정이 딱 됐어요. 그럼 그때서부터 볼 것이냐. 아직 눈, 코, 입도 안 생기고 이 인격체로서 형성이 안 됐는데 근데 또 이제 피임약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 불법인데 사후 피임약? 사후 피임약 말고요. 임신을 했는데 예. 낙태하는 그 피임약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임신 중절약이 있습니다. 어, 예,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라 네네. 지금 암암리에 해외에서 직구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낙태를 하면은 병원 가서 몸을 이렇게 건드려야 되니까 네. 알약으로 이렇게 두 알로 돼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낙태하시는 분, 이렇게 임신 중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옛날에 이런 약이 없었을 때는 예. 어떤 어머니 얘기인데 그 벽도 이게 돌밭으로 몸을 던져. 예. 뭐 자기 몸 상하는 거지. 지금도 막 떼굴떼굴 북한에 계신 부르시고. 분들이 그런 예. 방법 많이 그리고 쓰신다고 또 들었던. 안 되면 간장을 예. 마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한 분의 예. 그렇게 한 분이 나중에 낳은 아이가 박정희였어요. 예. 박정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셨는데 박정희가 나왔어요. 예. 뭐라 할 말이 없네요. 예, 예. 할 말이 없으시죠. 예. 나는 워낙에 훌륭한 평론가이기 때문에 뭔 얘기를 하면 반박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자, 그래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쟁점이 이제 막 이제 말장난처럼 가기도 해요. 야, 그런 그 수정되고 착상돼서 수정된 그때서부터 볼 것이냐, 일주일 뒤에 볼 것이냐, 2주 뒤에 볼 것이냐. 물론 법적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이 생명의 스타트를 또 어디서부터 볼 것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네. 보수 개신교 내부에서도 가타부타 말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제 그 낙태 폐지 반대하는 사람들 조롱하려고 이제 그 자위할 때 네. 이제 딸딸해지면서 정액이 나오면 전문 용어가. 야, 학살을 하는 거 아니냐 니네들은 우리
우리 정자들을 막 이렇게 드립을 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예. 아마 우리 저 선교 방송 역사에 네. 딸딸이는 깜짝 처음 나온 것 놀랐습니다. 같습니다. 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아니, 잠이 저- 바뀌었어요. 아랫 동네에서는 예. 저 네. 슬리퍼라고도 슬리퍼라고 합니까? 예, 예. 아, 슬리퍼를 또 알겠습니다. 딸딸이라고 그러죠. 예. 그렇지. 그 딸딸 소리가 나니까.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보수교계에서는 단순히 이것을 생명 아 이거 위험합니다. 아, 왜 그래? 이거 앞에 김딸 모델하니. 사일런해, 사일런. 그래요. 이거 깜짝 앞에 놀랐네. 이 붙으면 안 되는데요. 예. 이거 위험한 예. 영상 검색어 이거 상당히 신경 쓰입니다. 그래요. 제가 이번에 그 인천 사건 뒤로요. 네. 네. 아니 저를 그 가해 목사로 아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왜 같은 김씨기 때문에 인천 김 목사하면은 제가 뜹니다. 야, 이거 정말. 예. 네, 저분이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강연 요청이 왔는데 네. 저분 그 범죄 저지르신 분인데 해도 되냐? 진짜 아유, 이래가 피해가 막심하십니다. 피해가 막심합니다. 네. 그래서 그래요, 아무튼 그렇기 손해배상 때문에. 청구하셔야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가 저 가해자 이름을 밝혀줘야 돼요. 아 그렇습니다. 뭐예요? 네, 가해자 이름? 김다정입니다. 김다정 네, 목사. 다정도 병. 다정하지 않아요, 우리 김티모데 목사님은. 아유 제가 겪어봤는데 절대 다정하지 않습니다. 다정하지 않아요, 이 양반. 예, 분명히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요. 예. 자, 하여튼 낙태 얘기는 여기까지 충분히 한 것 같고, 네. 저는 사실 한 마디만 더 덧붙이자면은 결국 이제 낙태율이 확 낮춰지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예. 낙태죄를 유지시켜야 된다고 말하는 분들. 근데 낙태죄를 낮추려면요, 낙태죄가 많이 낮은 나라를 낙태율이 많이 낮은 나라를 우리가 벤치마킹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나라들은 성평등이 네, 확실하게 자리 잡힌 나라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보수교단, 보수 개신교계 대표적으로 예장합동 여성 목사 한 수 안 돼요. 예. 여성이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거기는 그 교단에서 김다정이가 나왔고 전병욱도 나왔죠. 전병욱이 나왔어요. 이게 무관한 게 아닙니다. 뭐 그 두 분만 계시겠습니까? 뭐 수두룩하겠겠지 네. 또 뭐 안 봐도 비디오인데 그래서 여성 목사 안수가 허용된 기장 같은데 거기서도 이제 남성 목사에 의한 그 성추행, 성폭행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 여성 목사님들이 또 나와가지고 뭐 네. 제도를 만들어라, 처벌하라 막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나마 개선할 여지가 있는데 네. 우리 예장합동은 다 남자 목사만 있으니까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아이고 실수했네. 응? 아유, 젊은 혈기에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린다고. 하재는 개편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게 이제 성평등이 굉장히 좀 높아지면 네. 이게 뭐 데이트 폭력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그럼요, 일어나잖아요. 당연하죠. 예. 여성이 사실은 좀 더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노 할 수 있고 이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하면 훨씬 더 그런 확률이 줄어들겠죠. 그 예장합동의 교회 같은 경우, 아유 뭐 여자가 무슨 목사야. 우리는 뭐 아. 그게 불가능하니까. 벌써 여기서부터 성차별이 내면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합니다. 예. 최근에 제가 한 교회를 다녀와서 목사님 월급이 제가 그렇게 많으신지 몰랐는데 지방 교회인데도 엄청나시더라고요. 그래서 합동교단이 또 이주 속성이 가능한 교단이니까 제가 어떻게 이제라도 좀 해볼까 했는데 여자라서 안 되는 거예요. 여자라서. 네, 여자라서 아, 웃으라고 말씀드린 건데 안 웃으셔. 네. 너무 심각한 일이라서. 네. 저희가 그래서 평원 안무가 할 일이 있습니다. 평원 안무가 예장 합동 여성 목사 한 수 안 되거든요. 되게 해야죠. 되게 해야 합니다. 이건 네. 뭐 예장 합동의 성평등 뭐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이게 아니라 예장 합동 내 여신도 여교육자들을 위한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낙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네. 자, 다음 이야기는 뭐 해볼까요? 안양대. 안양대, 한양대가 아니라 안양대학교 안양대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대신대였어요. 대신대. 근데 대신대 지금 대구에 있다고. 예. 예, 그 대신대를 포기하고 안양대가 된 다음 네. 그 대신대 이름을 지금 대구에 있는 민호기 목사라고 있어요. 민호 예, 목사님. 예. 네. 그분이 그 대신대 교수예요. 네. 예.
합동 목사님이고. 그 CCM 그렇죠. 그 분이시죠. 소망의 바다. 네. 예. 아 노래 너무 좋아요. 예. 저하고 나이가 같고 예장 합동 목사님인데 신해철 씨하고 또 친했어요. 네. 음악적으로 뭔가 교감이 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신해철은 또 90년대 초에 아실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사탄 음악 예. 한다고 그래서 질타를 받았는지 몰라요. 예. 뭐 맞습니다. 나라라 병아리, 예. 그건 뭐 윤회를 얘기했다,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엮어가지고 저는 너무 어릴 때라서 잘 모르죠. 너무 어릴 때. 네, 너무 어릴 때. 제가 하는데 굿바이 알림을 저는 뭐 전혀 모르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옛날에 90년대 초에 뉴에이지 예. 음악에 대해서 막 마녀 사냥을 하는데 뉴에이지 자체가 이제 사탄 나는 문화라고. 뭐 초석같이 믿었어요 또 그때. 수련회 어려가지고. 가면 그런 강의를 계속 해주셨어요. 그 다녔던 분이 그 누구야? 낮은 울타리에 사탄은 신상원, 마침내 신상원. 네. 대중문화를 선택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저기 교실 이대한가 그 서태지와 아이들의 그 노래를 거꾸로 들면 피가 고파. 피가 모자라. 피가 모자라. 네. 근데 어느 미친놈이 테이프를 거꾸로 듣습니까? 테이프 거꾸로 들으려면요 일단 그거를 이제 테이프를 튼단 말이죠. CD든 테이프든 틀어. 그래서 그걸 녹음해 놓고 방송국에나 있는 그런 릴 테이프 플레이어를 통해서 거꾸로 들을 수 있어요. 아니 방송국에 있는 장비에서나 들을 수 있는 백워드 마스킹이라고 하는데 네. 그걸 뭐하러 거꾸로 듣습니까? 거꾸로 들 이유가 하나도 없지. 그렇죠. 옛날에 네. 백워드 매스킹을 가지고 네. 좀 이렇게 강연 다니고 네. 그리고 그때 대중음악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음. 백워드 매스킹을 전문적으로 한 그런 분도 계시고 네. 그걸 또 강연하고 네. 세미나도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신상훈 씨가 그런 사람이지. 예. 예. 근데 또 그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그 백워드 매스킹을 했을 때 네. 거의 뭐 SM 뭐 이수만 에서부터 전부 그 무리들이 이제 프리메이슨이다. 그 이제 세계 종교 통합자들이기 네. 때문에 신세계 질서를 이제 심어주기 위해서 예. 뮤비에도 넣고 백워드 매스킹에도 넣고 그리고 성적 문란을 이렇게 부추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게 친동성애와 종교다원주의로 이제 가는 하나의 밑밥 작업이다. 이제 그런 주장이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한테 네. 하루는 저희 그 교인분이 네. 목사님, 이런 강의를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백워드 매스킹 이거 진짜인가요? 아니 보면 진짜 같아요. 나도 실제로 예. 돌려봤어요. 방송 가가지고 예. 다 일단 서태지와 아이들 교실 이데아를 교실 이데아를 쫙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거꾸로 돌렸더니 진짜 피가 고파 피 좀 네, 줘 네. 뭐 이런 게 나와요 사실. 예. 피가 모자란 분들에게 제가 딱 굉장히 좋은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O형이라서 누구에게 나온열이가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요. 그래가지고 음. 제가 제 친구 중에 CCM 가수가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지금은 이제 안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알레디오라는 알레디오 친구가 이름 있었는데 들어봤어요. 예. 댄스도 하지 않았어요? 댄스는 안 한 거. 안 했나? 딴 사람인가 보다. 예. 예.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음반 쪽으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하고도 한번 했었고 되게 오래전 일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 친구 외에 또 다른 그 음악하는 친구랑 제가 그 녹음실 가서 찬송가, 네. 동요, 동요? 100개를 빼거든 매스킹. 이거 보통이 그래요? 분이 아니세요. 재미삼아. 예. 근데 놀라운 거는요. 예. 제가 이 백워드 매스킹 주장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예. 혹시 찬송가도 해봤냐? 예. 복음성가 해봤냐? 예. 동요도 해봤냐? 예. 안 해봤답니다. 했는데 두세 곡 했어요. 네. 그 합창이라 잘 안 나온답니다. 네. 그러면 야 그걸 합창으로 하면 어떡해? 네. 개인이 솔로로 부른 걸 갖고 네. 똑같이 백워드 매스킹을 해봐야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예. 뭐 할 수 있다 하시니 예. 산토끼 토끼야. 아, 그 학교 종이 네. 땡땡땡서부터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그래요? 싸울지라. 좋네. 전부 네. 백워드 매스킹을 다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찾아냈죠. 예. 네. 제가 누구 음반이라고는 얘기는 못 하겠는데 네. 마귀들과 싸울지라를 백워드 매스킹 하니까 예. 네. 나는야 사탄의 자녀다. 어머. 진짜? 라는 가사가 나왔어요. 오.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자막까지 씌워놓고 네. 이 백워드 매스킹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을 한번 이제 빅엿을 먹이려고 하다가 오. 괜히 정 만들지 말자. 예. 뭐 이거는 요즘 백워드 매스킹 앱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작업인데 이런 거에 요즘 낚일 수준이 아니다 사람들이. 예, 그랬던. 예. 심지어 산토끼 토끼야. 네.
이거는 아주 그 음란한 가사가 그래요. 예, 오빠가 뭐 이렇게 해줄게 그래요. 오. 상당히 산토끼 하나 아주 금지곡이어야 됩니다. 예, 아. 뒤로 돌려봤더니 너무 적나라하게 나왔어요. 아 그래요? 예. 바로 해보고 싶네요. 되게 궁금하네요. 근데 이게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똑같은 곡을 또 여러 사람이 불렀잖아요. 네네네. 그게 버전이 조금씩 달라요. 달라요. 예, 왜냐하면 반주도 다르고 네. 악기도 다르고 아. 어떤 건 솔로고 듀엣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버전마다 다릅니다. 음. 근데 어쨌든 동요와 찬송가와 복음성가를 해봤더니 똑같이 음란한 가사와 마귀와 사탄을 찬양하는 가사가 나왔더라. 예, 그거를 말씀드려요. 예. 이 방송을 백워드 마스킹 해보면 뭐가 나올까요? 이 딸딸이 나오겠지.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습니다. 네. 뉴에이지가 뭐 어떻고 뭐. 한 뉴에이지 음악을 난 솔직히 장르도 몰랐어요. 근데 뉴에이지가 나쁘다는 얘기부터 들었어. 뉴에이지를 듣기보다도 뉴에이지 음악 좋더만 보니까. 예. 근데 이게 이제 그분들 주장은 그거죠. 이게 마귀가 사탄이가 대중문화로도 역사한다. 그래서 이제 주장하는 게 조폭이 나쁜 거잖아요. 근데 문화적 요소를 가미하고 영화와 드라마틱한 걸로 이렇게 시나리오를 잘 짜면 깡패도 영웅으로 만들고 그렇지. 예, 도덕적으로 이렇게 희석을 시킨다. 왜곡된 걸 준다. 이제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해리포터 이제 반지의 제왕 배후에 사탄이가 역사해가지고 그렇지. 예, 이 사후 세계에 대해서 이 잘못된 정보를 주기 위한 네. 마귀의 고도의 전략이다. 그 보수 교계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네,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간 백워드 마스킹. 언론계의 백워드 마스킹이 조선일보 아니겠습니까? 아. 없는 말도 막 만들어내고 뭐 그냥 평범한 사람을 악마로 만들고 예 그렇습니다. 아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네. 지금 저 아까 올라간 저 댓글 중에 권지현 센터장께서 네. 그 교통 리포터 목소리를 듣는 것 같다고. 아, 네. 저희 과거를 아시나요? 맞습니다. 그래요. 예, 네. 교통하셨어요. 네. 과거를 좀 말씀해 주세요. 진짜. 아유, 과거를 알면 아니 뭐 어때? 뭐나 신문도 아니, 틀렸어. 옛날에. 예, 제가 원래 교통캐스터로 시작했었습니다. 야. 네. 예. 네. 그러다 어떻게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뭘 잘못이죠. 하나님이 또 취재를 시작했는데. 오늘을 위해서 다 예비하신 거지. 방송은 YTN도 탁월해요. 하고 계시잖아요. 아 그거는 이제 취재물 네, 그러시군요. 그래. 네. 원래는 이제 사실 교통 캐스터로 시작을 하셔가지고 네. 57분 교통정보도 하셨던가? 50분 교통정보. 50분 교통정보 네. 어디서? 그러니까 제가 원래 CBS 교통캐스터로 시작을 했었고요. 2000년에 이거 나이가 2000년 20살 때, 20살 때. 아 예. 무슨 20살입니까? 대학은 졸업했습니다. 예. 시작했다가 제가 취재를 이제 2001년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요. 네. 뭐 웬만한 방송 다 하셨어. 동부간선도로 막히는 그 목소리가. 예. 네. 예. 근데 여기서 선정이 사실 되죠. 살짝 고백하자면 네. 제가 진짜 네. 길치입니다. 길치예요. 네. 길치가 네. 길치가 길을 안 내려. 진짜 길치고 방향치인데 근데 이거 좀 다른 얘기지만 네. 사실 이제 그 CCTV를 다 외워서 있었어요. 아유 하이드님이 2000년생이냐고 묻네. 어떡하지? 아, 감사합니다. 네. 네. 2000년생이고 싶네요. 네, 2000년생. 네. 예, 알겠습니다. 밀레니엄 베이비시구나.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길치가 교통캐스터를 하셨어요. 예, 아유. 청취자분들께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안양대 얘기하다가 네, 네, 안양대. 안양대. 예, 안양대가 이제 안양에 있고 네. 네. 그 학교 출신 중에 저분이 계세요. 김석균 목사님. 김석균 목사님이 또 보니까 그 안양대 지금 이사장이 아마 문일고등학교 뭐 연결이 돼 있나 봐. 네. 뭐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네. 그 문일고등학교 교사하셨잖아. 네. 문일고등학교 국어 교사할 때 네. 거기 김석균 선생님한테 공부한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분이었다. 수업도 열심히 했는데 마치고 또 불이 났게 어디 가서 네. 보니까 찬양 집회하러 다니시고 아. 그래서 진짜 학교에서도 열심인 선생님, 학교 밖에서도 열심인 열심인. 찬양 사역자였는데 그 문일고등학교 그 수업 들었던 학생 중에 김어준 학생이 있었어요. 네. 그것도 그렇게 김석균과 김어준이 엮입니다. 네. 예. 그러면 또 그런 또 연관관계가 있는데 안양대 예. 지금 안양대 이사장이
원래 안양대가 이제 기독교 학교인데 네. 이걸 대순진리회에 팔려고 한다. 지금 네. 그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지난번에 카이로스에서도 한번 다뤘었죠. 예, 예. 근데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이사장이 네. 그 신학부 27대 신학대학 회장 그 학생을 이 24살 그 대학생을 고소했습니다. 그 고소했어요. 학생뿐이 아니라요. 예. 뭐 교수, 동문 다. 뭐 이런 식으로 네. 해서 총 7명에게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손해배상을 손해배상. 네. 3억 원을 3억 원. 네. 청구했죠. 학생. 네.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내가 하도 많이 불려 다녀가지고 느끼는 네. 건데 무죄야. 내 2단계에서도 내가 예측 가능한데 이게 사실 그 이사장은 모르겠어요. 또 법률가 예. 곁에 끼고 있을 것이고. 근데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닥치라는 거지. 그렇죠. 조용히 해. 내가 나름대로 내 나름의 어떤 스케줄이 있는데 왜 자꾸 여기서 태클 걸어? 예. 가만히 있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네, 학생들이 사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부터 그 학교의 점거 농성을 시작했잖아요. 음. 네. 근데 그 학생이랑 제가 한 명 통화를 해봤는데, 네. 예. 학생들 입장에서는 가장 원하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단에게 매각이 되고 나면 거기 뭐 신학과라든지 기독교 관련 학과들이 그렇게 있는데 앞으로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사실은 좀 너무 불안하고 궁금하고 황당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럼 학교가 사실은 앞으로 어떻게 학교를 운영할 것이다라는 거를 학생들에게 좀 얘기를 해주고 아니면 사실 그 이전에 이미 논의가 다 되고 뭔가가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도 없이 밀실에서 그렇게 결정해버리고 전혀 학생들에게 지금까지도 이런 방구 아무 말이 없다는 거예요. 네, 계속 대화하자고 요구해도 다 거절했고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대화조차 다 거부하시는지 진짜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할 말이 없으니까 대화를 네. 거부하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제 4월 16일 오전부터 지금까지 이 학교 법인 사무국을 이렇게 학생들이 이게 점거하고 있습니다. 네. 예.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예. 점거하고 있어요. 네. 아이고. 네. 예. 나중에 이거 자료화면으로 네. 그렇죠. 예, 예, 예. 나올 겁니다. 예. 아니 근데 그 기독교 학교잖아요. 네. 그리고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한예수교장로의 대신 측인가? 예. 대신 대신 측 대신하고 백석하고 백석이랑 합쳐지지 않았어요? 합쳐졌는데 네. 뭐 대신 지금 그러니까 합쳐진 곳 합쳐졌죠. 합쳐졌는데 또 분리되어 있는 곳도 있고. 예. 그때 그 합쳤다가 네. 이게 좀 문제가 발생한 게 그때 빤스 목사 때 아니었습니까? 빤스 목사 때 그죠? 맞죠. 네, 예. 그렇죠. 네. 예. 근데 네. 모든 그 논란과 부조리와 네. 그리고 시비에는 빤스의 빤스가 그림자가 보입니다. 빤스를 좋은데 널어야지. 막 넣으니까 여기저기 그림자가 다 비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아이고, 안양대가 네. 지금 여기서 이제 사실 신학과 졸업하고 네. 신학대학원 나오면 그 교단 목사가 되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요. 학교 자체가 대순진리회한테 넘어가게 생겼다니까. 예. 이게 너무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이 총신대 같은 경우는 이제 총장 비리 건으로 인해서 일반 언론에도 이제 보도가 되고 많이 알려진 편이었는데 이 안양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랑 그리고 이 대순 진례랑 이렇게 대립 구도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종교 간의 갈등으로 좀 비춰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네. 좀 세간의 관심이 예. 많이 좀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거기 계신 전도사님께서 좀 이렇게 많이 좀 도와달라. 뭐 연락까지도 일단 이사장은 오고 뭐래요? 대순진리회에 팔기로 한 거 맞다고 합니까? 모든 그 해명을 안 해요. 예, 해명 근데 아무런 하는 해명을, 네. 절차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응. 대순진례 쪽 사람들을 이사진으로 이렇게 꽂았는데 어떤 특별한 그 언급이나 이런 거는 없는 상황이죠. 부인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인터뷰 자체를 지금 그 학생 측하고 교수 측하고 접선 자체가 안 되고 그럼 있습니다. 교단은 뭐라고 합니까? 이 교단에서도 교단이 지금 네. 빤스 교단이에요? 그렇진 않죠. 그래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네. 백석 측인가요? 백석 측인가요? 제가 저 대신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대신으로 알고 예, 예. 있습니다. 그 이제 네. 백석 대신이 합쳐졌다가 네. 또 예.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백석 대신이 있고 또 대신 그 합쳐지는 걸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또 모여서 그 또 백석하고 계시고. 대신이 합쳐졌는데 네. 이제 백석 대신이란 말이지. 네. 근데 이
여기서 난 못 있겠다 해가지고 따로 나온 사람들이 또 대신이 네, 있어. 맞습니다. 예. 백석 대신이 있고 대신이 네. 있는데 이 대신이 지금 안양대하고 연결돼 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좀 이게 애환이 네. 군소교단이라는 게 있다 보니 네. 네. 사람들이 잘 모르고요. 그렇죠. 그리고 내부적 상황, 그리고 외부적 그 인지도, 그리고 알려지는 거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으니까 네.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음. 상황이라고 그러시죠. 그 예. 기독교 목사가 되려고 들어갔다가 대순진리교 성직자가 돼서 나오는 건가요? 신학과는 어떻게 한대요? 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예. 아무 얘기도 없어요. 예. 이러면은 저기 내가 봤을 때는 교육부에다가 물어봐야 됩니다. 이 사실 대학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데는 그건 교육부밖에 없어요. 설립과 건학 이념이 기독교 학교인데 네. 이사진을 대순진례 사람으로 꽂아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 네. 이게 당연히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교육부한테 네. 나서서 중재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사장 총장에게 물어봐가지고 이거 당신들 저 대순진리회에 팔 생각이 있느냐 물어볼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답을 안 한다? 답을 안 하면 무서워요. 네. 진짜 그 대학에 있어서 교육부는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듯이 교육부도 대학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어요. 게다가 요즘엔 또 대학들이 너무 많아서 네. 어떻게든 없애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한테 잘 보여야 돼요. 따라서 이 교육부가 나서서 물어보고 네. 물어봐서 이 사람들 봐라, 이 기독교 학교인 줄 알고 들어온 사람들을 단체로 뒤통수 맞게 생겼네 하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면은 이 수가 보인다고. 네. 이 이사장 흔들어봐야 힘만 빠지고 근데 사실은 굉장히 이게 고생한다고요. 매각하는 게 돈줄이라고 생각해서 했으면 또 교육부의 어떤 그런 권고라든지 이런 것도 무시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 대학 지원금도 상당하고요. 네. 대학이 한마디 하면 무조건 차렷 열중샷. 내가 그걸 언제 알았냐면은 이 07년에 네. 제가 이제 한양대학교 안산 캠퍼스 거기서 겸임 교수를 했습니다. 네. 겸임 교수나 뭐 시간 강사나 큰 차이는 없어요. 예. 근데 제가 한번 그 이듬해 08년에 CBS 라디오 진행하면서 09년이었군요. 그 이듬해에 또 그 이듬해 09년 5월에 MB를 비난하는 그런 방송 멘트를 했었죠.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네. 때, 그 이후로 뭐 사회적으로 뭐 하여튼 이름이 알려지고 그런 가운데 그 다음 학기에 네. 잘렸습니다. 아. 시원하게 잘렸어요. CBS 진행도 잘렸습니다. 네. 정부가 생사 여탈권을 쥔 곳은 하여간 다 잘렸어요. 그렇게 해서 문재인 정부 들었을 때까지 저는 공공의 무대에 서본 적이 없어요. 공기업 가서 강의를 했다 하면 다 노동조합 행사예요. 네. 무슨 뭐 그래서 이거는 얼마든지 교육부가 대학 학사에 관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장이 까분다, 계속 까분다. 그러면 뭐 사실 정부가 몇 가지 수단만 동원하면 날릴 수 있어요. 예, 진짜. 왜냐하면 대학은 준 공공기관이에요. 네. 공적 이런 지원금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교육부에다가 좀 문의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예. 지금 매각 의혹이 상당하고요. 정황상. 왜냐면 기존에 그 이사 임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람 네. 2명을 해임시키고 새로운 그 대순진례 사람을 꽂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황으로 봤을 때 이제 총학 쪽에서는 이거는 이제 점진적 매각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사진들에 대한 교체 그리고 이사장의 이런 게 퇴진 이렇게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근데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하나 이제 우려가 되는 거는 대학마다 사실은 그 등급이 있잖아요. 네. 그 등급별로 높은 등급을 받아야 사실은 이제 정부 지원금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건데 네. 그게 만약에 그 등급에 뭐 좀 미달하는 학교면 사실 정부의 지원금을 기댈 수 없다. 등급이 미달되면 가장 가혹한 게 뭐냐면은 그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가 그러니까요. 없어요. 네. 네, 그런 거. 그 혹시 만약에 그렇다면 그래서 더 이단에게 더 매달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약간 대학이 이런 전반적으로 지금 우려도 위태로워요. 되고요. 그쵸. 위태로운 상황이야. 학생 수, 그러니까 학령 인구가 네. 확 줄어들고 있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어요. 네. 1970년에 100만이 넘었는데 지금
20만 대로 주저앉는다는 얘기가 많아요. 지금 30만 대고 3분의 1로 줄었는데 대학 중에 없어진 학교 뭐 서남대학교 말고는 내가 생각이 나는 학교가 없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대학을 어떻게든 없애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네. 교육부가 그 어떤 때보다도 강력하게 그 교육부가 그 어떤 때보다도 더 강력한 네. 칼을 쥐고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그 유치원들 사립 유치원들 교육부가 하는 거 보세요. 착착착 하니까 그냥 바로 꼬랑지를 내리잖아요. 아니 유치원도 그런데 대학에 대한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동대학교에서 인권위에서 사실 권고도 아직까지 한동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네. 그 한동대에서 사상 검증으로 내몰린 교수님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도 그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이게 봐야겠네요. 사실은 이제 교육부가 작심만 하면 되는데 또 이 한동대는 또 기독교계가 또 화끈하게 밀어주는 네. 학교예요. 또 한동대가 이미 또 기독교의 보수 기독교의 공인을 받고 있는 뒤에 온누리 교회가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하기 쉽지 않지. 그러니까 뭐 한양대라든지 뭐 끝발 없는 교단 안양대 네. 이런 데는 뭐 얼마든지 쥐고 흔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랄까 한동대는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네. 안타깝네요. 한동대 상황도 좀 얘기해봐야 될 필요가 네. 있죠. 예. 한동대 같은 경우 사실은 그 2017년이었죠. 네. 그때 당시에 그 이제 페미니즘 강연이 학교에서 열렸는데 그 주최 학생으로 지목된 학생들이 이제 징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교수님도 네. 그 김대욱 교수님이라는 분도 이분이 평소에 그 학교에서 이슬람 관련 강의를 좀 많이 하셨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의를 좀 많이 했다고 해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 운동하시지만 그래서 이제 좌빨로 몰리시잖아요. 그분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연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조금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보는 분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분은 사실은 굉장히 진리를 외쳤으나 그러던 차에 그 이제 페미니즘 강연을 연 동아리 어떤 지도 교수로 지목이 되셨던 거죠. 그래서 그 재임용이 안 됐어요. 재임용이 안 돼서 탈락이 됐는데 사실은 이제 그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교육부가 재임용 그 거부 소청심사. 예. 소청심사 통해서 취소해. 구제가 된 그쵸, 모양이네. 구제를 예. 됐는데 또 한동대가 그걸 가지고 또 재논의를 해서 또 재임용을 또 거부한 거예요. 2018년에. 그랬는데 이번에도 그러니까 그 첫 번째는 업적을 한 가지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기독교 정체성이 맞지 않다 이렇게 핑계를 댔다가 두 번째 이제 재임용 거부를 할 때는 업적 미비만 이제 강조해서 했는데 올해 2월에 이제 그 학교 측의 주장은 옳지 않다, 부당하다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직까지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통화를 해봤는데 이분이 굉장히 괴로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그 잠깐 그 김용민 브리핑에서도 제가 목소리 들려드렸던 것 같은데 예. 잘려나간 나뭇가지 같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제 돌아갈 공동체라고 생각하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뭐 언론에다가 막 하소연하면서 뭐 학교에 대한 어떤 비난을 하기도 어렵고. 학교가 너무 잘못했다고 왜냐면 이 내 얼굴에 침 뱉는 것 같고 너무 마음이 아프시니까 이분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면은 인권위 권고 그 학생들 같은 경우도 인권위에서 이거는 학교가 너무 과도했다라고 판단을 내렸지만 그 권고도 무시하고 있고 교육부에 대한 어떤 그런 결정도 지금 뭐 가타부타 전혀 말이 없어요. 학교 측에도 연락을 해봤지만 사실은 뭐 제대로 된 답변 듣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여기는 이제 안양대 같은 경우는 기독교 학교인데 지금 이단으로 매각이 될 상황인 거고 이단이 아니지 다른 종교지. 네, 다른 종교로 네. 다른 종교로 이제 매각이 될 상황인 거고 그 이제 한동대 같은 경우는 우리는 기독교 가치관을 지키겠어라고 하면서 또 이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상황이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게 양쪽 다 너무 마음이 아픈 상황인 것 이정훈 같아요. 교수를 불러서 네. 울산대. 예 한동대에서 이제 강연하고 그런데 한동대도 좀 내부적으로는 스펙트럼이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극우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또 그걸 또 반대하고 개혁적인 분들도 계시고 교수진들이 좀 이렇게 섞여 계신 걸로 네.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전에 한동대는 그 사건이 참 유명했습니다. 대나무 숲 있잖아요. 아, 네. 그때 포항에 지진 났을 때 그러니까 동성애 관련 세미나를 여기서 열게 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네. 그래서 돌대가리 같은 얘기 했다가 예. 아주 난리가 났었죠. 저도 그거 가지고 이게 뭔 이게 돌대가리 같은 소리냐라고 했다가 저도 차단 당했었거든요 그때. 네. 근데 그런 풍조를 서슴없이 이야기가 그 진행이 되는 네.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예.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네. 예. 그래서 좀 안타깝게도 꼭 이 극우 그쪽 포지션에 계신 분들이 이게 많으시고. 꼭 중직에 있으시더라고요. 네, 네, 개혁적인 분들은 아싸라고 그러나요? 예, 인싸는 꼭 그런 분들이시고 네.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다 그런 상황을 아싸예요 그럼? 네. 그 좀 더 얘기를 하자면 그때 당시에 이제 기독교 신앙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던 학생에 대해서 인권위가 한동대 측의 징계 취소와 재발 방지책을 수립하라고 이제 권고를 했는데 한동대가 그걸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고 최근에 장순웅 총장이 그 이제 국민일보 미션라이프랑 인터뷰를 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권고는 학생들이 동성간, 이성간 집단 난교를 하더라도 지도하지 말라고 방관하는 것이다. 뭐 이런 인터뷰를 했단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그러니까 그런 주장인 것 언플 같아요. 같습니다, 그냥 딱 한동대학교는 들어도. 예. 그 기숙사를 다 만들어서 거기서 다 생활을 하게 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학생들을 저는 너무 학생들의 인권을 아니, 무시하고 학생들을 못 믿는 그러면은 장순영 총장님 난교 금지법을 만들어 달라고 국회에 입법 청원해야지. 성인들이 단체로 놀러 가면은 난교하러 가는 거네? 그렇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사실은 일각에서는 어떤 얘기도 나오냐면요. 한동대가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거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학교들이 다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그래서 어떤 구구 개신교 그러니까 왜냐면 학교를 보내는 사람들이 다 뭐 목사님 자녀, 장로님 자녀, 권사님 자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쪽에 기대려는 거 아니냐 스폰들이 이런 다 그렇죠. 연결돼 그리고 있어요. 사실은 한동대학교는 온누리의 어떤 뒷배가 굉장히 그렇지. 강력하잖아요. 보면은 온누리 이사장님, 온누리교회 목사님 이재훈 목사님이 이사장이시죠. 예, 그리고 거기 부총장이 다 대대로 장로들. 온누리교회 장로님들이 다 차지했었고 그런데 사실 온누리교회는 굉장히 화려하고 뭔가 진보적이고 화려하고 이런 것처럼 겉으로 비춰지지만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반동성의 영역에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교회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참여정진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기가 내년에 총선에서 지지를 얻으려면은 네, 이 집토끼들의 응원이 있어야 되거든. 예. 그러니까 정말 해서는 안 될 세월호 가족들에게 대못을 박는 그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런 짓을 하는 것도 실은 기존의 그 코어 지지층 이들을 결집시키고 이 결집된 이 지지층들이 자기를 지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 한동대도 그런 맥락으로 봐야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점점 골로 가는 겁니다. 점점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 그 한동대가 지어졌을 때도 원래 그 포항이나 영남권에 사립대 그 4년제 종합대학에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그 지역민들이 그 자본을 드리기 원래 위해서 만들었었잖아요. 한동대가 처음부터 온누리교회가 지은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갑자기 이제 기독교 미션 스쿨이 되면서 네. 지역민들의 바람과 염원과는 전 딴판이 돼버린 학교가 됐는데 그럴 거면 더 사실은 책임감을 가지고 진짜 기독교 정신을 발휘하고 그 지역 사회에 어떤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엉뚱하게 학생 내쫓고 좀 교수 내쫓고 이거 뭐 하고 있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 사실은 대학생은 대학의 고객입니다. 돈을 누가 냅니까? 학교가 학생한테 줘요? 아니 학생이 학교한테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지. 아니 그리고 또 게다가 무슨 뒤집어 엎고 갑질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잘못된 것에 대해서 따지고 대화하자 이랬는데 안양대 같은 경우 얼마? 3억? 예, 3억입니다. 3억. 예, 3억. 그게 고객한테 할 짓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예. 아니 그런 어떤 걸 떠나서도 대학이라는 곳이 사실 여러 사람 뭐 이렇게 그 학문의 전당이잖아요. 예. 그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많은 어떤 생각의 그 폭을 넓힐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편협하게 이 길로만 가 너는 다른 거는 아예 보지도 마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교육인가 싶은 거죠. 네. 아 저는 말이죠. 저도 대학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한동대와는 180도 다른 사상과 어떤 철학의 자유를 무제한 허용하는 낭만도 있는 학교. 그래서 상대평가 없애고 학생들이 스스로 네. 자기도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자체에서 사회적 경륜도 쌓는 그런 일들도 하고 싶어요. 이름도 다 정했어요. 이름 정하셨어요? 디모대학교. 아이고. 교목 김디모대 예, 목사님으로 아유. 바로 아, 교목실장으로 교목실장. 모시고 예. 할렐루야. 그럴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예. 상상만 해도 좋네. 예. 그 학교를 만들면은 저는 진짜 학생들이 몰려올 거라고 자신합니다. 이제 취업 학원으로 예. 전락해버린 예. 이 대학교를 네. 100% 기숙 고객을 공동체 훈련을 호갱이 시키고. 아닌 예. 대학생 존중해주며 그렇습니다. 사실 온누리교회도 각오가 돼 있어. 출범할 당시에는 굉장히 한국교회에서 가장 아, 예. 사고도 선진적이었고 아 그렇죠. 문화도 선구적이었고 예.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나 몰라요. 점점 우클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교회 좋다, 음. 그 학교 좋다라고 음. 할 때는 딱 세 가지를 든다는 거예요. 시설, 교수진, 그리고 학내 학생들 분위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교회 좋다. 그러면 목회자와 그리고 시설 그리고 교인들의 영적 분위기. 영적. 예, 영적 분위기. 네. 이 세 가지를 본다고 그러는데요. 항상 그 교회 좋다는 게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는 거죠. 네. 10년 전이 다르고 그렇죠. 5년 전이 다르고 1년 전 다르고 지금이 다르다는 거죠. 사실 저도 온누리를 얘기할 때는 이제 다른 얘기를 할 때보다 아니, 마음이 더 예전에 아픈 게 있거든요. 이재훈 목사님 네, 직접 제가 그 예, 이제 온누리교회랑 독대를 하셨던 그 CGN TV라고 네. 온누리교회가 만든 방송국이 있어요. 거기 취재팀장 하셨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그때도 페이스북에 글을 한번 올렸다가 이제 좀 반향이 일어나고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 쪽지를 보내주신 분들 중에 온누리교회 교인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을 봤다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클릭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사실 그 생각은 있었거든요. 이게 전체 교인들의 수준은 아니다. 예, 그냥 정말 일부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이 우클릭하시고 정말 그 극우적인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좀 교회의 어떤 기득권을 차지하고 계셔서 그런 거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은 전체적으로는 저는 아직까지 그래도 수준이 높다고 그렇게 네. 믿고 온누리 싶습니다. 교회가 참 재밌는 게요. 네. 그 문창극 네. 그분도 온누리 교회이시고 네. 그 이정미 대법관, 판사님도 네. 네, 온누리 교회이시고 네. 그 송기철 장로님이라고 네. 계십니다. 아주 그 다양한 네. 예, 다양한 신학적, 사상적 그걸 다 포함하는 진본 없잖아요. 저 사람도 있어 저기 최시중 딸.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딸. 그 저기 박원순 시장한테 뭐 온갖 몹쓸 말을 하는. 예. 예, 그래요. 디모대 학교는 데모도 해야 됩니다. 데모도 교양과정으로. 그래서 뭐 저기 실습 네. 그 중간고사는 그 네. 화염병을 가장 많이 멀리 던지는. 그러면 높은 점수를 받는. 예, 사실 제가 아까 던지기. 예, 그래서 화염- 가장 멀리 던지는. 예. 아이고. 네. 예. 오늘 근데 계속 얼굴이 빨가세요. 예? 얼굴이 계속 빨가세요. 아, 아닙니다. 자, 부끄러움을 타지 한잔 않습니다. 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이. 맨정신에 아유. 말씀하실 수 없어요. 막 이렇게. 예. 자, 그래요. 오늘 뭐 이 정도 얘기할까요? 네. 예. 한 3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3개 얘기했나? 세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예. 또 하나 뭐 얘기하려고 말했죠? 제가 16일 날 자유한국당 조창기도회를 조창기도. 다녀왔는데요. 예. 간단하게 네, 하죠. 그 얘기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그 지난달 열렸던 조창기도회가 워낙 강렬했습니다. 김장환 목사, 예. 네. 빌리킴. 네, 그래서 그에 비하면 이번 기도회는 좀 심심했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요. 네. 그래도 뭐 그러니까 좀 조심하시는 느낌도 있었고 근데 이날의 설교자로는 우리 길자연 목사님께서 길자연 나오셨어요. 네. 네. 그리고 이날 안상수 의원, 그러니까 기독인회 그 회장이시잖아요. 이분이 어떤 발언하셨냐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네. 탄핵 이후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어렵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도 지고 지난 지자체 선거에서도 폭망하다시피 했는데 이제 승리를 거두기 시작했다는 데서 의미가 있습니다. 정점식 딱한 의원은 군데 이겼는데. 네, 통영 고성에서 압승을 거두었고 창원 성산 지역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단일 후보를 냈는데도 크게 뒤지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자치 평가를 좀 높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게 기도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랍니까 그게? 그렇게 말하진 않았는데 뒤에 말이 네. 기도만 잘하면 내년에 압승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러면서 그때 아멘이 굉장히 크게 터져 나왔고요. 그 지난달보다는 수위가 좀 약했지만 전체적인 어떤 기도회 맥락은 계속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가 위태로운 때에 자유한국당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받고 이 나라를 세워가야 한다. 뭐 이런 식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 그냥 하늘나라로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유한국당 그런데 정치인들. 이날이 네. 공교롭게도 사실은 4.16 4월 16일이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화가 나는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딴 날 하면 안 됩니까? 왜 굳이 그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굳이 그날 초창기도회를? 했더라도 그러면은 정말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어떻게 한 줄도 없는지 그러니까 계속 그 전날부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망언을 했고 그리고 사실은 그에 대한 책임 뭐 박근혜 대통령 뭐 없다고 할 수 없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아픔이 사실 있다면 이거에 그리고 그걸 떠나서도 온 국민이 계속 그 마음으로 사실은 이제 유가족들과 마음을 함께하고 이런 시기인데 네. 그거에 대해서 한 줄의 언급도 없다는 게 저는 이분들이 진짜 국민의 마음을 읽으시는 분들인가 너무 의아했고요. 그 자리에서 망언이 안 나온 것만 해도 다행으로 아유, 그렇죠. 생각해야죠. 네. 그렇게 생각해야겠죠. 뭘 기대를 합니까 그 인간들한테. 그리고 네. 이제 길자연 목사님 설교에서 좀 재미있는 얘기 많이 하셨는데 이거는 저희 자, 리포트를 길자연 목사 이걸 좀 간단하게 네. 설명하자면 이 길자연 목사 때문에 한기총이 망조가 들었죠. 돈 뿌리는 선거하다가 걸린 거 아니에요. 네. 물론 뭐 누가 의로운 사람들이 적발한 게 아니라 돈 준 사람인가? 돈 준 사람이잖아 이광선이. 네. 돈 준 사람이 폭로한 거예요. 저 새끼 내 돈 받았다고. 그래서 이제 알려지게 된 건데 이 길자연이 또 존재감을 드러냈던 때는 기억하실 겁니다. 이명박하고 김윤옥이 갑자기 무릎 꿇은 사건, 국가조찬 기도회 때 무릎 꿇으라고 한 사람이 바로 길자연이에요. 그래서 청와대가 그 뒤로 존나게 갈궜다는 얘기 있어요. 길자연을. 예. 그 뒤로 사실 길자연이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살이 진짜 많이 빠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디가 편찮으신 줄 알았더니 그 네. 비서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네. 그랬더니 운동을 요즘 되게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니까 3년 전쯤 사별하셨는데 그 후로 몸 관리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그때도 선거운동 열심히 했잖아요. 응? 돈 많이 뿌리는 선거운동. 네,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운동 그때 열심히 이제 하시더니. 십당 오락이란 신조어를 탄생시키신 장본인이시고, 10억을 쏴야 네, 당선이 되고 네. 5억 쓰면은 떨어진다. 그렇죠. 네. 예. 뭐 사실 한기총 금권 선거는 계속해서 있어 왔지만 예. 굉장히 이제 부각시켜 주신 분이고 그때 당시에 그래서 한기총 해체 운동이 막 번지기도 했었고 사실 예. 저희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예, 저희보다 그렇지. 신천지가 먼저 했고 그래서 앞서서 기울기 됐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일어났었고 사실은 이제 이단 해제 때문에 또 문제를 일으켰던 장본인이시고요. 그때에서 교단들이 줄줄이 사퇴했었고 이제 한기총을 떠나는 일이 벌어졌던 거죠. 지금도 사실 이분이 이날 설교의 제목은 잃어버린 예수였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리면 다 잃은 것이고 예수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이제 이단을 계속 영입한 어떤 정광훈 목사를 옹호하고 이런 편에 서시는 걸 보면 정말 잃어버린 예수를 찾으셨는지 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길자연 목사 정말 대단합니다. 예. 그 김영남 목사와도 사실은 그 인천 세소만교회 가까워요? 친분이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는데 굉장히 그 식사를 하셔야 된다면서 피하셔가지고 그래요. 네. 아니 길자연 목사한테 뭐 물어보셨잖아요. 길자연 목사에게 예, 우리 저 권 기자님이 물어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물어본 게 아니었나? 왜
여자 문제와 관련해서 길자연 목사님. 아 그거는 본인이 설교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아 예전에? 아니 이날 그날 이날 무슨 설교 설교였는지 좀 중에 말씀해 주시죠. 잃어버린 예수를 찾아야 된다는 설교를 하시면서 이제 그 기도하고 말씀을 굉장히 많이 봐야 된다는 그런 맥락의 말씀을 하셨고요. 그 동안에 이제 길자연 목사님이 산기도, 금식기도 여러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시면서 어떤 기도를 많이 하셨냐? 그러니까 본인 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60대 초반까지, 그러니까 여자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이분이 목사를 그만두려고도 하셨대요. 그래서 60대 초반까지 여자 생각이 안 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계속 하셨다고. 그래서 지금도 교인분들이 이제 사별하셨잖아요. 아 목사가 언제 장가가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착각이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혼자 살 거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올해 제가 그 노인의 성 사랑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분의 올해 연세는 만 77. 아 그래요? 네. 와 77세가 되도록. 네. 그리고 이제 60대가 넘어서까지 어쨌든 그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고 하니까 그 숟가락만 들 힘이 있으면 네. 예,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고. 제가 남자가 목사님, 그 안 정도가 돼봐서 아니에요. 낙엽 들 힘만 있어도 낙엽 들 힘만 있어도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요. 우리 김 목사님이 여자 생각. 굉장히 솔직. 그래도 솔직하게 예. 예, 포장하지 않고 아니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예수를 만나서 그 후로는 어떤 그런 거에서 해방이 됐다라는 말씀이셨는데 그러면 예수님 넘어서야 예수를 만나셨던 거고 그 전에는 다 예수님을 못 만나셨던 건지 제가 너무 이렇게 자, 또 과잉 해석하는지 길자연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님 네. 오늘 아호가 나왔습니다. 네. 낙엽 길자연 선생. 낙엽 길자연 선생. 아유 60될 때까지 여자 생각 안 나게 해달라. 정확히 60대 초반까지라고 60대 있습니다. 초반. 네. 그래요. 이게 더 건강한 걸 수 있어요. 그렇죠? 안 그런 척하면서 뒤에 가서 호박씩 하는 이런 인간들. 예, 예. 사고 칠 바에 네. 그 건강한 자위를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왜 이러세요? 이래. 아니. 제가 뭐 그러는 게 아니고요. 네. 제가 또 이게 기관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신부님들 그리고 이제 목회자들이 네. 예. 이 거룩이나 경건으로 본인을 포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마스터베이션에 있어서 되게 진지하게 얘기하는. 다들 크크크크.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식욕, 성욕, 네. 수면욕 이거 자체가 죄악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식욕은 밥 먹으면 되고 수면욕은 자면 돼요. 네. 근데 성욕은 이 결혼과 이런 과정 가운데 어떤 이렇게 합법적인 게 아니면 그 부정적이고 죄고 더럽다라는 게 있다 보니까 자꾸 이거를 음지에서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는 네. 권장합니다. 그래요? 예. 오. 근데 이거를 막 야동이나 포르노 보면서 이렇게 퇴폐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건강하게 예. 그게 오히려 이게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건강한 이런 게 생활할 수 있다. 네.